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대장장이의 강직함에 반한 마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봄날, 시끌벅적한 시장에 서늘한 바람이 골목마다 쇳내음과 숯향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불꽃이 가장 뜨거운 곳인 대장간 앞을 과부 수지마님이 여종 분녀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와보니 살아있는 것이 실감나는구나. 마님, 그동안 오랜 병환으로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건강을 찾으셨으니 저와 함께 시장에도 자주 나오시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셔요. 그래, 그러자꾸나. 수지마님은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뜻밖의 사고로 잃고 그 충격으로 6개월이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을 누워 지내던 마님에게 봄날의 시장통은 눈부시게 활기차고 새로웠답니다. 그때 마님 의기를 번쩍 뜨이게 한 소리가 있었으니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쇠두드리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노래 장단을 맞추듯 장구 장단처럼 들리는 것이었지요. 발길을 멈춘 마님이 대장간 안을 살짝 들여다보자 분녀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마님, 여긴 덥고 소란스러우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그때 대장장이 박새가 망치질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깨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모루 위 불꽃만큼이나 눈부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마님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대장장이의 울퉁불퉁한 팔뚝과 구릿빛 얼굴, 그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마치 세상을 뜬 남편이 사냥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흡사해서 잠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겨 늘 사내다움을 땀과 건장함으로 보여주었고 마님은 그런 사내다움이 익숙하고 좋았어요. 잊고 있던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와 가슴 한켠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지마님의 발걸음은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계획에도 없던 은장도를 맞추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녀야, 온 김에 은장도 하나 맞추자꾸나.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이보게, 은장도 한자로 만들려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네. 마님 원하시는 문양이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그럼 이리 와 보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겠는가? 예. 다만 복잡할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마님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옵니다. 값은 문제가 아니네.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라네. 학 2마리가 꼬리를 물어 원을 이루고 그 중심에 봉황 1마리가 날개를 접고 엎드린 도안을 새길 수 있겠는가? 대장장이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마른 숯을 들어 종이에 문양을 옮겨 그리려 다가서는 순간 수지마님은 불쑥 코끝을 스친 짙은 땀내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것은 예전에 남편이 활쏘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풍기던 달콤한 벌꿀 같은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좋아서 수지마님은 남편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벌꿀 향을 맡기 위해 숨을 들이쉬며 남편의 가슴에 코를 박곤 하였지요. 가슴이 한 박자 먹고 곧장 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마님은 애써 숨을 고르고 대장장이의 숲끝을 지켜보았답니다. 이윽고 숫선이 종이 위에 살아나며 그녀가 원하던 문양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겠지요. 그림을 제법 그리는구나. 이 모양대로 은장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대장장이 총각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황이 왜 날지 않고 엎드려 있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 고개 들 자격은 없지만 내 안의 깊음만은 꺾이지 않았지. 그러니 엎드린 봉황을 새겨달라고 하였네. 죄가 뜨거운 물 속에서 단단히 다듬어지듯이 사람도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하고 성숙해지지요. 하지만 봉황은 설령 엎드려 있어도 결코 달기 되지 않사옵니다. 마님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장장이 치고 글도 아는 듯한 그의 말솜씨는 돌아가신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와 마님이 가슴이 저렸답니다.
분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님의 심장은 봄볕 아래서도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모시의 스민 쇳내가 자꾸만 코끝을 간지렸고 벌꿀 향이 나는 땀 냄새는 콧속을 파고들었지요. 귓가엔 아직도 결코 닭이 되지 않사옵니다라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대장간을 다녀온 밤은 다른 날의 밤과 달랐습니다. 웬일인지 설렘과 들뜸으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흔들리는 등잔 불빛 아래로 대장간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던 불꽃과 함께 대장장이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은 불꽃이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 돌아가신 서방님의 얼굴과 한빛처럼 스며들어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서방님과 대장장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마님은 결국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장날이 돌아왔고 은장도가 완성되는 날이었지요. 분녀는 마님 대신 다녀오겠다 했으나 마님은 손수 가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분녀야, 시장 갈 준비를 하거라. 그리하여 고대하던 대장간 앞에 다다른 마님은 심호흡을 깊이 하고 대장간 문을 들어섰답니다. 마님이 나타나자 대장장이가 재빨리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절을 올렸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요. 마님께서 원하시는 문양대로 잘 나와야 하는데 한번 보시지요. 대장장이가 은장도를 들고 가까이 오자 수지마님은 벌꿀 향이 나는 땀 냄새에 마음이 심쿵하여 계속 숨을 몰아쉬며 가슴 깊숙이 향기를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자네를 뭐라 불러야 하나? 아, 소인은 박쇠라 하옵니다. 박쇠. 짧은 이름이었지만 마님 귀엔 낯익은 노랫가락처럼 울렸습니다. 분녀가 은장도를 받아들고 한참을 감탄했습니다. 칼등은 학의 기처럼 매끈했고 칼날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무엇보다 꼬리를 맞댄 두압과 엎드린 봉황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웜에 박쇠 솜씨가 정말로 대단하네요. 어찌 이리도 정교할 수가. 마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밤새 모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칼집을 조심스레 열어보다가 칼 내부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 마님의 마음을 울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써넣은 대장장이의 마음이 마님의 마음에 따뜻하게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대장장이 하면서 글을 언제 익혔는가? 어릴 때부터 틈틈이 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천한 것이 글을 배워서 무엇하겠냐고 했지만 소인은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익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몇 자 아는 것으로 글을 넣어보았습니다. 소중한 마님의 은장도를 망칠까 두려웠으나 용기를 내봤습니다. 신뢰가 되었다면 아니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글귀이네. 마님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들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글귀가 마음에 드니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을 다지는 의미로 한 글자를 보태고 싶은데 가능하겠는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넣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한 글자도 봉황 옆에 작게 새겨주게나? 마님 어렵지 않습니다. 마님 함자가 어떻게 되옵니까? 수, 빼어날 수라네. 네 마님, 그럼 다음 장날까지 해놓겠습니다. 오늘 내 기다릴 터이니 해줄 수 없겠는가? 마님 시간이 솔찬히 걸려서 마님께서 기다리시려면 지루하실 텐데요. 아니네. 나는 이 쇳내가 좋다네. 뜨거운 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저 불꽃도 꺼져가는 내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는 기분이 든다네. 알겠습니다. 소인 놈이 빨리 해보겠습니다. 모루 위 불꽃이 희붉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박새는 작은 강철 끓을 불 속에 한 번 더 담갔다 빼냈습니다. 살짝 달아오른 끌 끝에서 은은한 열이 묻어나오자 그는 은장도 칼집을 한 손에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레 첫 획을 내리그었지요. 첫 줄은 똑바로 그으렵니다. 마님의 마음가짐처럼 곧아야 하니 말입니다.
탁! 끌이 은장을 밀어놓는 순간 납작한 은가루가 눈송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수지 마님은 숨을 들이켜고 두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흩날리는 은가루가 마치 남편이 사고를 당해 하인의 등에서 축 처진 모습으로 엎혀오던 그날을 연상케 하여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라 수지마님의 눈가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던 것이었지요.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새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면서 다시 끌 끝을 식히며 두 번째 세로액을 눌러 파고들었습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지요. 난세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말투와 손놀림은 남편이 예전에 부러진 활목을 깎아 고치며 활등이 곧아야 심히 곧다오하고 속삭이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격가지를 하계 기처럼 섬세히 다듬을 때마다 끌이 스윽하고 은을 파고들었고 마치 남편이 활시위를 새로 맬 때마다 짧은 조언을 꺼내던 그 장단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겹친 기억 사이로 박새의 낮지만 단단한 음성이 파고들자 마님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늘 단정하기만 했던 그 미소가 오늘은 낯설 만큼 설레었답니다. 마침내 마지막 불꽃을 찍어 수자의 꼬리를 봉황 등 깃에 맞물리듯 새겨넣자 작은 은장도는 어둑한 대장간 안에서도 미세한 빛을 품고 숨쉬는 듯 하였습니다. 박새가 칼집을 살포시 들어 등잔불 아래 기울였습니다. 보시지요, 마님. 난세에도 품위를 지키는 봉황 곁에 이제 마님의 이름이 숨쉬옵니다. 너는 대장장이 하기에는 아까운 자로다. 마님은 박새의 남다름에 더욱 마음이 설렜지요. 그 말과 함께 은빛 표면이 반사해낸 불꽃무늬가 마님의 뺨에 춤을 추었습니다. 수지 마님은 칼집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빛 결 사이로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라는 글귀와 방금 새긴 숫자 한 글자가 나란히 반짝였지요. 마님의 눈가에서 촉촉한 물기가 어려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뒤늦은 미안함이 밀려왔고 동시에 눈앞에 박새가 주는 설렘이 심장을 콩닥콩닥 두드렸지요. 그녀는 가늘게 숨을 내쉰 뒤 두 번 정도 눈을 깜빡여 물기를 걷어냈지만 오래 막혀있던 가슴 속 어딘가에 미세한 온기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묵은 우물에서 처음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갔답니다. 분녀가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날이 저물어 가옵니다. 하지만 박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칼집을 식히면서 한 번 더 광을 내어야 하옵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 뒤편 폭포수 아래 봄빛이 제일 고운 곳이 있사온데 잠시 머물다 오시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마치 마님의 촉촉한 눈빛처럼 말이지요. 수지마님은 박새의 표현들이 죽은 서방님이 살아 돌아와 속삭이듯 마음속에서 물결이 일렁이면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마님은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대답하였어요. 그러세. 한 바퀴 돌고 오겠네. 네, 마님. 불이 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녀와 마님은 대장간 뒤편 자그마한 물길을 따라 난 숲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빛이 붉게 노을을 물들이고 버드나무 실잎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 마님은 병상에 파묻혀 있던 지난 계절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대장간에서는 박새가 다시 불씨를 일으키며 칼집에 새겨 넣은 숫자를 은빛으로 빛나게 할 마지막 담금질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의 망치 첫음이 다시 울려 퍼지자 마님의 가슴에도 탕하고 메아리가 번졌습니다. 남편의 그리움과 새로운 두근거림이 이 봄밤을 경계 삼아 포개져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등잔불 아래 수지 마님은 은장도를 천천히 꺼내 칼등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하계 꼬리에 이어진 봉황,
그리고 그 곁에 새겨진 수 한 글자, 등잔 심지가 흔들릴 때마다 빛도 물결도 어른거렸지요. 은빛 결마다 번지는 불꽃 무늬는 어느새 박새의 구릿빛 얼굴과 겹쳤습니다. 한때 남편이 활시위를 당기던 순간마다 품어냈던 그 뜨거운 숨결도 같이 스며들어 심장을 2번, 3번 쿵쿵 두드렸습니다. 내가 다시 대장간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칼끝에 비쳤습니다. 그때 수지마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생각이 떠올랐으니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곤히잠을 청하였지요. 며칠 뒤 부잣집 교수들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절과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라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향이 뜰에 자욱하던 날이었지요. 모임 장소는 양반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민대감댁 안채였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모임을 하게 되었군요. 올해도 복숭아 꽃은 곱게 피었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회색인 듯합니다. 회색이라니요. 저는 검은빛이지요. 영감이 떠난 뒤 새벽마다 까마귀만 울어댄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다 문중제사상이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부들의 처량한 수다가 이어지고 찻잔이 2~3번 비워질 즈음 수지 마님이 조용히 은장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칼집에 꺼끌꺼끌한 모양이 반짝이자 수다꽃이 와르르 피어났습니다. 아니, 왜 는장도래요? 저 문양 좀 보세요. 학 2마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니 천생연분이라 그럽니까? 은빛의 문양이 완전히 어울리면서 고급스러운 것이 참 곱고 이쁘네요. 저런 거 하나 지니고 있으면 100년은 수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수지 자네 흔한 칼이 아닌 듯하니 어디 사연이라도 있는가? 수지 마님은 슬며시 웃으며 칼집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쪽에 비스듬히 새겨진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찍어낸 듯 반짝거리는 숫자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남편이 떠난 뒤 마음이 허전하여 수절의 의미를 새기려 맞춘 은장도랍니다. 언제 들고 다녀도 제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엎드린 봉황처럼 낮추되 꺾이지 않으려 하였지요. 어머, 세상에 그런 깊은 뜻이 있으니 은장도가 더 빛이 났구려. 나도 군자란 문양으로 새긴 은장도 하나 갖고 싶구먼. 분위기가 무르익자 홍부인이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맞추세나. 값이 좀 나가더라도 내 마음같이 견고한 장신구라면 수절하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될 터이니 수지 부인 어디서 만들었는가? 우리에게도 소개를 해주세나. 제가 특별히 부탁하여 제작한 것이오니 부인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또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부인들이 만들고 싶은 문양을 이야기하면서 강 부인은 연못 위에 핀 연꽃 문양을, 큰 댁은 대쪽처럼 굳센 대나무 마디 문양을, 홍 부인은 나는 솔직히 화려한 게 좋아 라며 봉황 깃털에 홍모란이 어우러진 은장도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리하여 수지마님이 각자 하고 싶은 문양을 수첩에 고이 적어 내려갔답니다. 단체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을 테니 제가 가서 흥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수지마님은 다시 대장간으로 갈 명분을 얻게 된 셈이었지요. 장날 아침 수지마님은 그 여느 때보다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장터 입구를 막 들어설 즈음 대장간에서는 이미 모루 위 불길이 다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박새는 불 앞에 서서 망치를 높이 들었다 내리치며 구슬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요. 모루 옆에 걸린 칼날들은 아침 해를 받아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 마님의 발걸음은 한층 서둘렀지요. 두근거림이 치맛자락 안쪽에서 훅 하고 솟구치듯 온몸을 달궜습니다. 대장간 앞에 닿기도 전 망치와 모루가 맞부딪히는 탕탕 소리가 이미 심장 속 장단이 되어 있었지요. 숨결은 빠르게, 그러나 발걸음은 차분히 수지마님은 박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차분하려 노력하였어요. 드디어 수지마님은 분녀와 함께 대장간 앞에 섰지요.
손안에는 단정히 묶은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 그 안엔 과부들이 각자 원하는 문양이 적힌 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세, 오랜만이네. 자네의 쇠두드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뭐. 박새는 망치를 내려놓고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안녕하세요. 아래 것들을 시키시지. 이런 누추한 곳에 또 오시다니요. 아니네. 바람도 쐴 겸 모루의 불꽃이 내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왔다네. 그리고 내 주문이 있어 이렇게 들렀네. 다른 부인들이 자네의 은장도 만드는 솜씨에 감탄하였지. 그리하여 단체로 만들기 위해 주문을 받아왔다네. 권위 있는 부인들의 주문이라서 더 신경을 써야 하기에 이렇게 직접 왔구먼. 미천한 솜씨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소인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네 솜씨가 뛰어나니 맡길 수 있는 것이라네. 소인놈 마님 믿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인들이 원하는 문양이 있으니 먼저 그림으로 본을 떠주게나. 대장장이 박새는 종이와 마른 숯을 들고 마님 옆으로 앉았지요. 마님은 이미 땀에 젖은 박새의 몸에서 나는 달콤한 벌꿀 내음이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 들었지요. 은장도 전체에 군자란 문양을 넣은 것과 대쪽처럼 굳센 대나무 마디 문양, 봉황 깃털에 홍모란이 어우러진 화려한 문양, 은장도 칼날 아래 잔잔히 펼쳐진 파도처럼 흘러가는 물결 문양, 차가운 겨울끝 빛을 뚫고 피어난 매와 가지 한 줄기, 시련을 견디고 꽃 피우는 강인함을 담아낼 수 있는 매와 가지 문양, 우아하게 펼친 학의 날개가 은장도 전체를 감싸며 고고한 기품과 자유로운 영혼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학이 날갯짓하는 형상. 이렇게 은장도를 우선 만들어야겠는데 본을 떠보게나. 박새가 숯을 든 손끝으로 학의 날갯짓을 그릴 때마다 박새의 굵은 팔뚝이 움직이며 마치 박새의 팔이 학처럼 느껴지며 마님의 가슴이 콩닥거렸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박새가 고개를 들어 수지 마님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심장은 모루에 얹은 달궈진 새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종이 위 학 한 마리가 펼친 날개를 그리는 박새의 어깨선을 보며 마님은 살며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땀 냄새와 숯 내음이 어우러진 공기 속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 곡선이 어떠하겠습니까? 학의 날개가 이렇게 활짝 펴는 것이 더 아름답겠지요? 박새가 물었을 때 마님은 목구멍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학이 은장도에서 푸드덕하고 날아갈 것 같구나. 수지 마님은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히 낮추었지만 마음속에선 폭죽처럼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박새가 다시 종이 위에 숯을 찍으며 그 선을 다듬었습니다. 마님께서 문양을 함께 봐주시니 그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님의 가슴 속에선 한 송이 연꽃이 천천히 피어오르듯 설렘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자네 손끝이 야무져 잘 나오는 그림을 나의 마음도 담긴다고 하니 다른 부인들도 흡족하겠구먼. 그 짧은 진심 어린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모루에 남은 불씨처럼 그 감정은 아직 꺼지지 않고 은은히 빛나고 있었지요. 수지 마님은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과 박새를 향한 설렘이 뒤섞인 채 뛰는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슬픔이 옅어질수록 현재의 이 뜨거움이 더욱 생생해졌으니까요. 이렇게 뜨겁게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지 마님은 그런 뜨거움과 떨리는 가슴을 느끼면서 박새가 일하고 있을 대장간으로 장이 서는 날마다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지요. 아직 장이 채 열리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수지 마님은 붉은 비단 보자기를 품에 안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겨 대장간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장날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아침이 되어버렸지요. 망치 소리가 멈추고 박새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발견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볼 일이 있어 오는 김에 우선 들렸네. 너무 일찍 들렀는가? 수지 마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얼굴은 벌써 홍조로 물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놈이야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일하니 언제라도 오셔도 상관없지요. 고운 마님을 아침 일찍 보는 행운을 갖게 되어 소인놈은 하루 종일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새의 농담 같은 말에 수지 마님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어요. 매번 찾아오는 수지 마님을 바라보는 박새의 눈빛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지 마님의 눈빛은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느껴졌고 수지 마님의 대장간 출연은 어느 순간부터 박새의 가슴도 설레게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대장장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기에 박새는 가슴 깊은 곳에서만 간직한 채 묻어두고 있었지요. 은장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이 꼭 내 보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장날만 기다리게 되는구나. 수지 마님의 작은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간지렸지요. 소인놈도 어느새부터인지 장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계속 문 쪽만 바라보게 되었지요. 박새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날마다 완성되어가는 은장도를 보며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쌓여가는 연정이 있었답니다. 은장도를 마침내 다 완성한 날이었지요. 은장도가 완성되어 박새는 수지마님에게 은장도를 건네며 말하였어요. 벌써 은장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님을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다음에 장에 오시면 대장간에 한 번 더 들러주세요. 마님. 나도 매번 장날만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은장도가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대장간에 올 명분이 없어졌구먼. 다음에 장에 오면 한 번 들리겠네. 수지 마님은 새 은장도들을 곱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수절 과부들의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여인들이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수지 부인 오셨구려. 은장도 빨리 보고 싶네요. 모여있던 과부들은 보자기를 풀어놓은 은장도를 보자마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섬세하고 고운 문양이 있을까? 홍 부인이 은장도를 들고 살피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은장도를 만드느라 수지 마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아시오? 내가 장터에서 들었는데 수지 마님이 요즘 장날마다 대장간에 드나드셨다지 뭡니까? 큰댁이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들었소이다. 그 대장장이 총각이 그리도 힘이 좋고 팔뚝이 굵다 하던데. 우리 수지 부인이 오죽 눈이 즐거웠겠소? 여인들 사이에 작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자 수지마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은장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수저를 의미하는 귀한 물건이요. 너무 그렇게 가벼이 농담하면 아니 돼요. 수지마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부인들의 농담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지 부인, 그 총각이 보기에도 체력이 꽤 좋아 보이던데 말이오. 쇠를 두드릴 때마다 망치질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차든지. 강 부인이 살짝 입을 가리며 말을 건네자 여인들은 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마님은 얼굴이 더 달아올랐지만 부인들의 농담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쳤지요. 맞소. 힘이야 장사겠지요. 무거운 망치를 하루 종일 치대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 단단한 쇠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도 참 반듯하고 성품도 좋아서 그런지 은장도를 만드는데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하더군요. 그러자 홍 부인이 마님의 말을 바로 받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지마님이 대장장이한테 홀딱 빠지셨나 보네. 대장장이 총각 자랑까지 하시는 것이. 그러자 큰댁이 다시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이 좋은 총각을 곁에 두고 살 수 있다면 수십 년이라도 수절을 할 수 있겠구먼. 웃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수지 마님은 어느새 박새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 마음속에 더욱 또렷이 박새에 대한 마음이 새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들 하시고 이 은장도를 받고 나니 우리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잡게 되는 것 같지 않소? 그저 그 마음만 간직해주면 좋겠소이다. 마님은 웃음기 속에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지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부끄러워하는 듯하지만 감출 수 없는 마님의 얼굴 위에는 이미 대장장이 총각 박새를 향한 깊고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 가운데 박새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줄줄 흐르는 땀을 뚝뚝 흘리며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여 만들고 있었답니다. 마님께서 주신 따스한 시선과 미소에 내 마음을 반드시 담아야겠다. 그리하여 주문과는 별개로 밤을 새워 만든 오직 마님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은장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칼집에 글자를 새겨 넣으며 그의 마음도 함께 표현했던 것이었지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가슴엔 한없는 설렘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수지 마님이 다시 찾아온 장날, 박새는 조금 떨리는 손길로 숨겨둔 특별한 은장도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 은장도는 주문하신 것이 아닙니다만 온전히 마님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옵니다. 수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내게? 박새는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마님의 발걸음마다 제 심장이 함께 뛰었기에 그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새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님의 귓가를 어루만지듯 흘러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깊고 은밀하게 얽혔지요. 수지 마님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대장간을 가득 채운 듯 불가마 안의 불꽃보다 더 발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의 칼집을 조심스레 뺐을 때 은빛 칼등 위쪽에 새겨진 글자 수철합이 드러났습니다. 수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철합이라, 자네, 이 글자의 뜻을 아는가? 박새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마님과 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모아 완전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사옵니다. 순간 수지 마님의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자네를 볼 때마다 3년 전 돌아가신 서방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으나 대장간의 불꽃은 어느새 잔잔해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공명하듯 울렸습니다. 마님의 말에 박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지요. 박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님, 저는 지금껏 마님이 어찌 그리 서글픈 눈빛을 간직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찾아오신 발걸음이 고맙고 설레었을 뿐 마님께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지 마님은 떨리는 손끝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가만히 닦으며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자네에게 마음을 숨기고 있었으니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자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네. 박새는 조심스레 마님의 어깨 위로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뜨거운 모루 위 쇳덩이를 단련하던 온기와 굳은 살이 느껴졌지요. 마님,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마님께서 그 아픔을 잊지 못하신다면 소인이 곁에서 언제까지고 그 마음이 다 나으실 때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박새의 진지하고도 따뜻한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녕 자네가 그리해 주겠는가? 내 옆에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박새는 아주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마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은 쇠를 다룰 때 끝까지 불꽃을 지키고 쇠덩이가 온전히 벼려질 때까지 결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믿고 의지하시어 이 박쇠가 마님의 상처를 온전히 버릴 때까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요. 마님은 이제야 마음의 무거운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고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는가. 자네라면 정녕 이 마음의 상처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따뜻한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이 대장간 안에 남아있던 그들의 슬픔을 조금씩 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수지 마님과 대장장이 박새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유교 문화의 엄격한 시절을 살아낸 두 남녀의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기에 더욱 깊이 간직하고 꺼낼 수 없었기에 더욱 짙어졌던 그런 사랑이었지요. 이미 돌아가신 서방님의 그림자를 가슴에 품고 홀로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지만 박새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금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시절을 살아야 했던 많은 여인의 절제된 슬픔과 조용히 타오르는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수지 마님과 박새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울림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들꽃야담 애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